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여기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은 12월 2일 금요일인데요. 12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전해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뉴욕 증시 정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외로 너무 좀 좋게 나와서 시장이 살짝 당황한 느낌인데요. 뉴욕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0.1% 상승한 34,4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다우가 좀 많이 빠지면서 장중에 350포인트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막판에 갈수록 낙폭을 대부분 회복을 하고 결국 소폭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12% 하락한 4,071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오늘 장중에 전장 대비 1% 넘게 빠졌었는데요.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면서 지지력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11월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11월에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26만 3천 개 신규로 창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좀 잘 나온 수준인데요. 사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제 신규 고용이 20만 건 정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미국 노동시장이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11월 실업률 3.7%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달 수치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지금 3.5%에서 3.7%를 사이를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1월 임금 상승률이 5.1%를 기록을 하면서 전달의 4.9%보다 높아졌고요. 임금이 올랐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임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네, 오늘 고용 보고서가 이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와 버리면서 시장의 셈법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11월 고용 지표가 wrong report at the wrong time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좋지 않은 타이밍에, 좋지 않은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고용 시장이 살짝 둔화하는 것을 사실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결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와 버렸고 고용 시장이 계속 견조하고 또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연준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결국 이제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의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 셈인데요. 미국 경제방송 CNBC 같은 경우 11월 고용과 임금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흐름은 최근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시를 한 연준의 면전에 맞서는 어떤 추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 분석 매체 마켓워치 또한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 11월 고용 보고서 굉장히 좋게 나왔고 임금 또한 높은 상승률을 유지를 하면서 연준의 선호에서는 조금 벗어난 결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11월 고용보고서 앞으로 약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온 12월 통화정책회의 FOMC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대다수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FOMC에서 여전히 50bp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살짝 부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다음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참가자들이 아직까지는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12월에 50bp를 올리느냐, 75bp를 올리느냐 보다는 연준이 이제 이번 긴축기에서 마지막으로 도달할 최종 금리가 몇 퍼센트 수준이냐는 것인데요. 내년 5월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5%에서 5.25%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일 가능성을 45%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전날은 이 전망치가 30% 정도였는데요. 하루 만에 15%포인트 넘는 참가자들이 내년 금리가 5%를 상회할 수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네, 월가에서도 최종금리 전망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연준의 최종 금리가 내년 3월까지 5%에서 5.2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시장을 가장 크게 끌어내린 이 내러티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쇼크가 금융시장을 덮친 것이 2022년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리세션 쇼크가 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경기 침체 공포가 내년 시장을 상당히 짓누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경기 침체에 인해서 내년에 실업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연준 위원들조차 내년에 실업률이 5%를 상회할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JP 모건 모두 이제 내년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월가에서 또 발빠른 투자 의견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고용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다음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의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리치먼트의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토마스 바킨이 발언을 했는데요. 노동시장의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는 잘 나오긴 했지 장기적인 추세에서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교란이 된 지금과 같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경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경제 활동 참여율로 돌아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외에 오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는 이제 4번 연속해서 우리가 75bp 금리 인상 단행한 만큼 다음에는 50bp 인상 쪽으로 금리 인상 폭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여전히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뒷받침을 했습니다. 이제 곧이어서 이제 열흘 후에 12월 FOMC가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자제를 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찰스 에반스 총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공개 발언을 하게 된 셈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하면서 섹터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헬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자재 관련 섹터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여타 섹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유틸리티 금융주가 하락했습니다. 네, 빅테크 종목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테슬라를 제외하고 애플, 구글, 아마존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주 역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1.5% 빠졌고요. 아마존이 1.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시사 발언에서부터 고용 보고서까지 이제 숨가쁘게 지나온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 미국의 12월 FOMC를 한 주 앞둔 시기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핵심적인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가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한번 요동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뉴욕이오 라이브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